광산구 수안동 행정복지센터에 5월 28일 하동 금성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30여 명이 방문하여 수안동에 대한 민관 협력 활성화 현황을 김은찬을 사회로 우수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게더 광산 수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배정배 고문의 우수 사례 소개와 윤만수 수안동장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 김영숙 금성면 지사협위원장의 인사, 김동일 위원장의 인사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안동 마을복지팀 김은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른 아침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삶이 행복한, 매력있고 활력 넘치고 품격 높은 광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벤치마킹이 금성면과 수안동이 나누며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행복 찾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수안동 문만수 동장님의 환영 인사로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안동장 문만수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때 우리가 하동을 놀러 가면 아침 일찍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통 많이 막히니까 시간은 11시나 보통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꽃이나 그런 데 구경을 가면. 근데 일찍 오셨어요. 수안동이 인구가 많아서 자원도 많고 사실은 우리 광산구에서 두 번째로 기초수급자도 많은 동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도 있지만 또 데프라 대산도 많고 그래서 서로 이제 단체 기관도 많이 있고 단체도 많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크게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서 많은 대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안동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금성면 지사협 김영숙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원장 대표로 왔습니다. 이렇게 시간 약속이 조금 늦어가지고 죄송하고, 근데 저희를 한대해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맞이해주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달리고 뛰고 있는 곳에서 좀 배우고 싶어서 왔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 함께하고 계신 저희 수안동 지사협 위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수안동 김동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배정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숙 이웃사랑 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길지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은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대표하여 수안동 지사협 중심에 계신 김동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60여 명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수안동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10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고모님께서 이따 설명할 때 모든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년 전에 이 수안지구가 개발이 돼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2010년인가요? 네, 2010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해피투게더라고 이렇게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피투게더가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광산구에서 투게더 광산이라는 각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게 또 모델이 돼서 서울의 세모녀 자살 사건이 2014년인가요? 그래서 15년도부터 각 동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두어서 하게 된 출발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원래의 그 출발
했던 우리 그 수안동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0, 30군데가 그 벤치마킹을 다녀갔는데요. 오늘 사실은 면에서 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희들 설명을 들으시고 좀 참고가 많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하동하면은 지리산 섬진강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오늘 오신 우리 금성면도 지리산하고 정반대쪽 그 섬진강의 하류 쪽에 남해바다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화력발전소도 있고 조선산업단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면이지만은 그래도 한 500명 정도 인구가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 속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참고가 돼서 활발한 그 지사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이 들고요. 제 위원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직업이 다양합니다. 이따 설명이 듣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낮에 시간 내는 게 저희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임도 저녁에 항상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환영을 많이 못 나온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정배 고문님께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우리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장설 멤버로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까지 해서 5사람이 왔는데요. 저만 백수고 나머지 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오신다 그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오는 건 처음입니다. 구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지금 또 인원도 가장 적게 왔습니다. 보통 50명, 60명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가장 적은 곳에서 엑기스들만 뽑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아마 오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수안동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수안동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수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역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안동의 복지 중심에 서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수안동 지사협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벤치마킹의 뜻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넓습니다. 통장이 91명이라 그러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지역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지역은 넓지 않으나 통장이 91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젊다는 겁니다. 전국이 42.3세, 광주가 40.4세, 광산구가 37.2세인데 우리 수안동은 33세입니다. 엄청 젊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또 주거 형태가 이제 공동주택이 한 7만 1,000명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90% 이상이 주거율이 공동주택이라는 거고요. 또 다양하다. 공공기관이 세계에서 뭐 교육기관, 경로당, 유치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은 다른 곳과 조금 다르게 동장님도 서기관이 동장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사무관들이 동장을 하는데 여기는 서기관이고요. 또 그냥 서기관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저희들이 선거로 뽑습니다. 서기관, 사무관 중에서 서기관 승진할 사람 3-4명을 광산구 인사위원회에서 수안동에다가 이임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뭐 대상자는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저는 모르지만 그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면 거기서 이제 정견 발표를 듣고 저희들이 투표를 해서 서기관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수안동 동장으로 앉혀서 한 2년간 여기 동장으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
다른 데 가면 지구대장이 보통 그 경정입니다. 무궁화 2개, 경감 이 지구대장을 하는데 우리는 무궁화 3개, 경정이 지구대장을 하고요. 예. 경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조장으로서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산구에서 두 번째로 복지 대상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안동의 인구의 20%가 복지 서비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930명이 복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법에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그런 거 이따 나오긴 할 겁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복지 네트워크는 물론 행정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를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잘 운영을 해가지만 또 각 이제 그 사회단체별로 특성 있게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수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2010년 9월에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자생적 단체입니다. 뭐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지 않았고 우리 동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 많이 왔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물론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수안동이 개청이 된과 동시에 11월 달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피투게더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11년 6월에 이제 광산구에서 전체 각 21개 동에 이걸 그 해피투게더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투게더 광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저기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기부금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2013년도에 그 전까지는 공동모금회로 돈을 넣었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나눔 재단을 여기서 광산구에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이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 않고 광산구에서 그걸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제 2013년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도 아마 창설이 됐을 겁니다. 법적인 단체로 그 전에는 임의단체였지만 이제 2015년 7월서부터 법적인 단체가 되고 보통 2015년도 말에 결성이 아마 됐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이제 지사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었죠. 61명의 위원이 있고 거기에 나눔분과 이웃사랑분과 말복지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회의를 언제쯤 하십니까? 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우리 수안동에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대부분 점심때 11시에 모여서 1시간 회의하고 12시에 식사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사위원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입니다. 낮에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7시에 회의하고 1시간 8시까지 회의하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좀 하면서 소주도 한 잔씩 곁들이고 회의 시간으로 딱딱한 회의 시간으로만 채워버리면 그 인간미가 흐르지 않죠. 그런데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서로 소주 한 잔씩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2차도 가면서 정을 많이 나누게 돼서 우리 수안동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만 정말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우리 지사협이 가장 똘똘 뭉쳐서 아주 하나로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 단체다. 왜 저녁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한다. 이혼 내용을 보면은 뭐 구의원도 있고요, 세무사, 변호사, 교수, 병원장, 학원장, 어린이집, 또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가 모든 의견들을 수렴할 수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안동 지사협회 이제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지원 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안동 바로 옆에가 인근에 있는 그 하남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 공단하고도 우리가 연계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웃을 많이 돕고 있고요. 또 우리는 설이라든지 추석 이 두 개 명절 때는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또 보통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대한적십자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제 선물도 전달하고 또 동지죽, 떡국 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은 우리 그 어려운 가족들에게 유문품도 전달하고요. 복지 사각지대 이제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이 지사협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나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그 첨단에 있는 그 뭡니까? 복지관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어려운데 도배에 집안 정리도 해주고 또 막 언제 어디를 가봤더니 이 집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은 셋이에요. 아버지는 투잡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입구에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주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방바닥이 안 보여요. 무엇이 너절분해가지고 아이들 셋이서 아버지는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런 집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수납장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 식구들이 전부 가서 정리를 해주고 나오는 그때 그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돕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회단체가 우리 수안동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단체하고 이제 협동을 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이 한 달에 보통 한 600~700만 원씩 이렇게 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데는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뭔가 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력이 좀 모자라고 이제 다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지출을 해준다는 거죠.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지원을 하고요. 새마을하고 통장단은 점심봉사, 임용봉사를 우리가 2군데를 지원을 해줍니다. 한 번 나갈 때 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또 노인 인정이 하도 많으니까 경로당이 많으니까 2군데서 돌아가도 1년에 한 2번 돌아가지나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 봉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떡국 봉사나 동지죽 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안동에서 또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가를 좀 자랑을 하자면요. 자,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인쇄를 별도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앞에 아마 놓여 있을 겁니다.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각 상가나 가정집에 전부 이걸 우송으로 발송을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직접 상가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수안동에서 가장 번화가인 이제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우리 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모금함도 놔두고 있고요. 이걸 또 가지고 이제 거기서 혹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고 가는 행인들 방송을 통해서 행인들에게 이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인근 가게를 이거 하나 보내면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릴 수도 있지만 방문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사위원장이 나 혼자 가서 얘기하면 이것들이 뭐야 무슨 사이비 단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장님하고 같이 가니까 신뢰성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동장님과 같이 이렇게 가니까 이래가지고 망설이다가도 그냥 기부를 얼마씩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안동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 수암저널이라는 생활 정보지가 있습니다. 물론 소식지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용을 절반을 대고요. 우리 지사협에서 절반을 대서 나눔 가게로 신청을 하면 월 2만 원 이상의 금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가게 앞에다 이걸 달아줍니다. 우리는 나눔 친구다. 이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간판을 달아주면 자부심을, 그 사업주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이웃으로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아, 이게 내 수익금 일부를 얼마씩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또 좋은 거 되고, 우리 또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0~30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 수안동에서만. 그 사람들이 저걸 붙여놓으면 이왕 어디 식사하러 가더라도 저런 집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생활정보지에 그날 이제 가게로 유치된 그 달에 보통 한 5~6개가 되는데 그 유치된 가게를 홍보를 해주는 거죠. 나눔 가게 신청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판을 붙이면서 이 수안저널이라는 이 저기에 또 한 번 여기에 등록이 된 사람은 업체별로,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 안경점이면 안경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별로 매월 신문이 나갈 때마다 그게 떠 있습니다. 저 수안동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게 명단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진은 처음 등록할 때만, 신청할 때만 이 사진이 게재가 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그 가게 명단이 여기 쭉 올라가게 됐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300호점 달성을 했습니다. 나눔 가게가 300호점입니다. 물론 여기는 최하가 2만 원입니다. 많게는 많은 금액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요것이 지금 소찬이 오래됐어요. 18년도에 되고요. 내일 모레 350호점이 되고 경향신문이라든지 강남일보 이런 신문들에게까지 이제 우리 지사협이 활성화된 것을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41호점이네요. 현재 오늘 현재까지는 341호점이고 조만간 350호점도 크게 한번 할 것 같습니다. 1,000원으로 꾸는 천사의 꿈,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우리 손녀가 지금 5살인데요. 우리 손녀 책상 앞에도 여기 하나 놓여 있습니다. 1,000원씩 내는 겁니다. 얘들도 이거 하나 내면서 나도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명입니다. 이게 이름이 여기 보니까 수안천사 기부증서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안천사라고. 근데 이런 저기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전부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 보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생활하자. 해가지고 1,000원, 학생들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5,000원 이상 기부를 해야 우리 접수 대상이 되지만 학생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은 1,000원씩만 해도 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배포를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 6월에서부터 임곡동이라고 인구가 2,200명? 2,200명이 되는 조그만 농촌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사업자들도 많고 또 공장도 있고 그래서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농촌동에서는 기부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동네에는 금성면에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그 사업장들이 많아서 아마 그래서 면 단위로 처음으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올 만큼 활성화된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2,200명 이런 곳에서는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너무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어려운 이웃 면에도 동에도 좀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14개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보은우달 우리가 전적지순례를 매년 6월이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도 갈 겁니다만은 그때 우리 임곡동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시동이니까 모든 걸 싸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면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 자기들이 절어서 우리는 이제 김장 담그는 한 3일 정도 뭐 씻고 절이고 하는데 저는 처음 해봤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3일 정도를 우리가 가서 인력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물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서 재배됐던 우리 자매동에서 재배됐던 농산물을 가지고 김장을 담그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명절 우리가 설하고 추석 때 명절에 그 선물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똑같이 임곡동에도 보내고 있고요. 또 용진 육아원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내를 나와야 되는데 교통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매월 5월이면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꿈찾아 길찾아 꿈나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대형 버스 한 2대 정도 빌려서 가는데 임곡동에 어린이들도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행복 나눔 사회남입니다. 우리가 수안동에 주공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임대 아파트죠. 영구 임대 아파트가 8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 우리들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 복지팀들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숨어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혹시 이웃이 보고 이 사람 너무 어렵고 힘들다 라고 좀 이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함이 행복나눔 사회남이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가서 이 키를 열어서 보고 혹시 사연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연을 들어보고 우리 복지 대상자로 이제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룸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서 주공 임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돈을 1,000만 원을 급히 필요해서 빼쓰기 위해서 원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보증금 얼마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됐을 거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빼서 써야 되는데 급히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원룸을 임대 아파트를 나가서 원룸에 거주를 하면서 그 1,000만 원을 뺐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룸에도 이렇게 이제 나눔 친구 이 함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라든지 우리 동사무소 전화번호 이런 걸 주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라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랑스러운 게 한 2달에 한 번 정도 저소득 8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공아파트 8개 단지 회장님, 통장님, 또 우리 지사역 임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복지 대상자들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이템도 받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복지 대상자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관리비 체납 세대 이게 참 저희들이 좀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들이 이제 관리소장들 회의를 하니까 관리비를 지금 한 6개월 막 1년치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회의 안건에 그 관리소장의 의견이 나와서 복지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8개 단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가까이 지금 딜레이된 그 관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산구하고 연계를 해서 구에서 또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 또 낼 수 있겠다는 사람 빼고 실제로 이제 다 걸러서 진짜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안 되고 해서 우리가 350만 원 정도를 발췌를 해서 도와준 적이 있고요. 휴먼시아 아파트에 8개 단지에 노래방 기계를 그때 우리가 150만 원씩 줬던가요? 한 대당? 이렇게 해서 8개 단지에 노래방, 왜 노인당에서 맨 고수돈만 치고 뭐 그냥 누구 흉이라 보고 이런 그 좀 일이 있어서 야 즐겁게 노래하고 이렇게 좀 노인들이 좀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노래방 기계를 전부 사서 돌린 적이 있어요. 독거 노인들 우리가 뭐 사망을 했는데 뭐 몇 개월 만에 해서 뭐 부패가 돼서 악취가 나와서 사람 찾아보니까 몇 개월 전에 사망했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물론 독거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쿠르트 회사하고 이제 저 연계를 해서 매일 그 야쿠르트를 이제 조그만 거 하나 그거 말고 조금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고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이때는 이제 반찬을 한 가지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 가져가면 여기다 놔뒀는데 안 가져가면 몇 개, 두세 개 쌓이면 이제 저희들한테 복지팀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락을 해보면 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뭐 어떻다. 이런 이제 답이 나오죠.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방문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로이 돕고 사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전에 저기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4세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1:1 복지 매니저입니다. 지금 복지 매니저 70명이 45세대에 대해서 45세대를 방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발대식을 했던 데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가고 있으니까 잠깐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가는 데는 70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정상인데 팔하고 다리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저귀를 차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기저귀를 항상 차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저보다 더 말 잘합니다. 제가 그 사람 애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고 옵니다. 그만큼 아주 교회도 열심히 나가면서 가면 꼭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저기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 한 달에 한 10,000원 2회에 걸쳐서 방문하도록 5,000원짜리 선물 정도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동에서 주는 5,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기가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여름이면 수박 한 통 사가지고 가고 또 뭐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는 제가 만난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서로 이걸 공유하고 이런 걸 또 참고해서 1:1 복지 매니저를 좀 참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를 만들어보는 이런 저기를 가졌습니다. 자, 1:1 복지 매니저 이것들을 좀 강화하고 정서적으로도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정서적 지원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을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마을 의제에도 많이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복지와 문화 공조원이라고 그래서요. 복지 문화마을 수학 만들기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부천사 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시켜서 조만간 아무튼
400호점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그 학생들 그 나눔 실천도 더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복지 그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경주 채부자댁의 6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방 10리 안에 100리 안에든가요? 100리 안에 그 우리 집 주변에 100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라는 그 유견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리 아니면 40kg가 될 건데 40kg 내 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을 없도록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조선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가 60명이 모여서 우리 동네 그런 어려운 이웃을 없게 만들자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모든 것은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곧 인생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복지 대상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이 세상을 같이 함께 살아가느냐. 그냥 너와 나는 정자가 달라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사람이다.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 시대의 한 구성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도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봉사자인데 그분은 죽으면서 뭐라고 했나?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물질로 도와주는 것만으로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 마음을 우리가 어루만져주는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런 우리 지사협 위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궁금하고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수학운동 전체적인 복지센터는 완전히 그 과자가 보면 종합 선물센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자원이 궁금합니다. 자원을 어떻게 형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융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1,000원의 나눔을 다가갈 때 어떻게 아이들한테 다가가시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 배경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3살 버릇은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좀 더 어릴 때부터 나눔 기부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 기관사회 단체장들 회의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도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협조를 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저 징수를 드리고 또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가려면 또 저런 기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대학을 가도 과에 따라서는 저런 게 필요한 과도 있어요. 학생들이 뭐 자원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것도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해왔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월 1,000원씩 정기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구청장,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하동 군수님의 의지가 좀 각 면마다, 읍면마다 12개 면인가요? 거기에 매년들까지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식이 힘어진 상태에서 해야 그럼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직원 또 동료를 하고 또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십시일반해서 좀 기부금을 액수를 이제 거기서 좀 더 낮춰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피업판도 걸어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 10,000원 이상씩 정기기부. 정기기부를 하게 되면요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게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도 받으면 그것이 전부 다 부모들의 그 소득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물론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위원장님하고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전파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저희들 출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부천장님이 우리 소환동에서 해피투게더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걸 보니까 구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했던 분이. 그러랬기 이번에 그 자치에 대한 그래서 우리 동은 크니까 복지 분권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소환동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지사협이라든가 사회단체가 동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간 데마다 또 우리 이런 300호, 250호, 200호 이렇게 할 때마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 업체도 격려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 동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님들이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우리 위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역할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일 의원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개 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위원장 팀, 하나는 행정팀, 하나는 여성 세분팀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체가 잘 되었는가 정말 좀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고 또 우리도 손동네지만 이번에 좋은 교육을 받고 가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서로의 협의하고 소통해서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보면은 관공소에서는 별 혜택을 도움을 받을 일이 없고 지금 현재 이제 화력발전소 하나 있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줄거리를 잡아서 우리 자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 또 우리 강사님이 이름도 참 좋습니다. 거꾸로도 배정배, 옳기도 배정배. 그래서 제 앞에 마저 또 앉았고 그래서 좋은 강의 참 말씀 정말 고맙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그 여성팀 김명숙 팀장이 이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됐는가 다시 한번 강의는 들었지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친정이 부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시집을 와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광주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경남이어서 좀 더 반가운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지사협에 이렇게 몸을 닿게 된 계기는 저도 이제 봉사를 참으로 이제 중시 여기도 있었지만은 좀 말없이 이렇게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자원봉사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통에 말없이 이제 저는 좀 드러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뭘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이제 좀 숨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통에 이제 지사협이 이렇게 출범이 되면서
저희 통장단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모임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첫째로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고 이런 모임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복지위원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만 단독으로 행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요, 아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회단체 회원들이 한 300명 됩니다, 수안동이. 그 단체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요.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도 전부 다 5,000원 이상 이렇게 기부 회원으로, 나눔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주변에 나눔 회원이나 나눔 친구 가게를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복지나 문화 쪽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회비가 부족해 왔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광산 나눔 친구 재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서 여러분들은 공동복지 모금회에서 복지만 한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재단사이기 때문에 문화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관사회단체 협의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아파트, 휴먼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통장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발굴 사업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자격은요, 몇 년 전까지는 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해야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단체를 같이 끌어들이면서 10,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 정기기부를 해야 위원 자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위원들의 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또 병원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직장인 근로자들, 또 그분들의 월 5,000원 이상씩 기부하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직원들한테 월급에서 5,000원씩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군 금성면 민간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저희는 2017년 12월에 발대식을 가지면서 지금 2년차 접어든 새내기입니다. 네, 뭔가 저희 지금 위원들 자체도 회비체라는 게 뭔지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주 이제 저는 수안동에 그 이전에 지금 위원장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 교육을 듣고 너무 반했었어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우리 회원들이 생기면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올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서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앞으로 저희한테도 링잉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정말 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안동 마을복지팀장 문정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외부에서도 외부 기관에서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오는데 저희 위원님들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정말 좋은 세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진실을 담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섬진강의 제처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씩 집에 가서 해장하시라고